자, 이수연의 애프터 출발합니다.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인데요. 국내 증시 일단은 산타클로스가 오늘은 찾아온 것 같네요. 오늘 반등 의미가 있는 걸까요? 지수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오전 대비해서 오후장에 더 좋습니다. 탄력을 강하게 내뿜은 이후에 그 탄력을 유지하는 형태로 오늘 오후장은 거래되고 있고요. 현재 2446선에서 고점을 형성한 뒤에 2442선 지나갑니다. 외인 기관의 순매수 오늘 동반으로 들어오고요. 외국인의 순매수도 확대됐고 특히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사자세가 더욱더 강력하게 오후장에 나타납니다. 오랜만에 삼성전자를 담고 있는 것도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오늘 장에서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코스피처럼 탄력을 가파르게 상승시킨 이후에 유지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683선 방금 전에 고점 형성했고요. 역시나 외인 기관 순매수 들어오지만 규모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시가총액 상위 안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상한가에 도달한 삼천당 제약 같은 종목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반도체 섹터 안에서 호재와 악재가 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쪽에 무게를 더 두어야 할지 오늘 좀 비교표를 만들어봤고 일단 첫 번째로는 오늘 계속해서 전에 들으셨을 삼성전자의 보조금 확정 이야기입니다. 총 6조 9천억 원 지급 결정됐고 다만 이 보조금이 4월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26% 정도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좋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캐펙스 투자 규모 자체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보조금도 함께 줄어든 것이고 이 투자금 대비해서 보조금 지급을 받은 것은 삼성전자가 가장 비율이 높다라고 합니다. 또 브로드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측에 HBM4 러브콜을 했다라는 이슈도 전해졌는데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데다가 지금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와 같이 경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3E가 아니라 이제는 HBM4다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가 흘러나왔었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누가 승기를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기대감이 다시 생겨나고 있고 또 맞춤형 반도체라는 그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우리가 많이 인식이 되어 있는 HBM GPU 시장보다 새롭게 맞춤형 시장에 대한 기대감과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시장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또 주말에 이런 소식도 나왔습니다. 트렌드포스에서 삼성전자가 올해 안에 엔비디아의 HBM3E 공급을 못할 거다. 근데 올해는 다 갔잖아요. 이제 1분기로 또 기대감이 넘어갑니다. 정말 뭐 1분기에는 엔비디아의 3E 공급할 수 있을지 보시면 좋겠고 수출도 괜찮았습니다. 수출 비중이 반도체 쪽에서 2.7%포인트 상승했다라는 이슈도 있었는데 다만 내년에는 반도체 수출 악화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려오는 중국의 범용 D램 수출 증가, 재고 늘어나고 가격 떨어지고 이런 이슈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에 업황을 계속 좀 자극시키고 있는 거죠. 반도체가 그럼 언제쯤 턴어라운드 할까? 일단 4분기에 삼성전자 실적 쇼크 나올 거는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분기에 실적 상향이 아니라 실적이 전망에 부합만 하더라도 바로 그 전환점이 될 수 있겠다, 방향의 전환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되게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대신에 환율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된다. 지금 환율이 올라간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환율 상승 정점 통과 여부도 같이 체크를 하면 좋겠다. 즉 내년 1분기부터 슬슬 코스피 코스닥이 바닥 딛고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안에서 지금 가장 주목도가 높고 시세가 가장 잘 나오고 있는 쪽이 바로 맞춤형 반도체잖아요. CT 쪽에서 엔비디아의 GPU 그리고 브로드컴의 맞춤형 반도체인 에이직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쪽에 더 유망하냐? 같이 공존하면서 성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시장이 겨루기를 하긴 하지만 어느 쪽이 더 잘 나간다기보다 같이 성장할 거다라고 본 거고 다만 시장 규모는 GPU 시장이 아직까지 좀 더 큽니다. 2028년에 GPU가 75%, 에이직이 25% 정도 더 추가적인 상승 이룰 전망이고 HBM 관련주 오늘 장비 주단이 정말 강하죠. YC, DI, 레이저셀 같이 낙폭이 과했던 종목들이 두 자릿대 반등이 나오고요. 맞춤형 에이직
관련 종목들은 지난주에 한번 한 차례 상승에 대한 파도가 일었고 오늘은 좀 잠잠하긴 한데 추세는 여전히 지켜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증권가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두산인 거죠. 에이직 내재화 수혜주로 두산이 거론되고 있다라는 점 챙겨보시고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보니까 밸류체인단 안에서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들도 의미 있는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은 횡보하는 단계라면 이오테크닉스는 바닥에서 조금씩 우상향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삼성전자향 밸류체인 종목들이 조금 더 추가적인 움직임을 낼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시세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주 YC가 15% 안팎의 상승세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HBM 장비주, DI, 레이저셀, 테크윈 그리고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들 급등합니다. 삼성향 안에서 이오테크닉스도 9.6%의 시세 주고 있고요. ISC가 그 HBM용 소품인 테스트 소켓을 납품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단독 보도로 전해졌습니다. 지금은 HBM 테스트를 하려면 프로브 카드를 써야 되는데 만약에 이 테스트 소켓이 정말 공급이 성공을 한다면 HBM 양산에서 엄청나게 비용을 축소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거든요. ISC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도 함께 주목해 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2025년도에 주목해 볼 만한 테마가 어떤 게 있을까 정리해봤는데요. 미디어와 우주 항공에 대한 주목도가 일단 오늘 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IM증권에서도 내년 미디어 좋게 봐야 된다라고 했고요. 하나증권이 SBS에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을 했죠. 시총 1조 원의 향기가 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SBS 시총이 4천억 원 정도인데 그러면 여기서 2배 이상은 더 가야 된다라는 거죠. 넷플릭스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했는데 모든 SBS의 콘텐츠가 다 넷플릭스에 업로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 방송사에서 유일하게 SBS하고 이런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요. 거기다가 6년 동안이냐 이 계약을 유지한다라고 하니까 증권가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요. OTT 전반적으로 심리가 개선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콘텐츠리 중앙, 뉴, 나스미디어, 아티스트 스튜디오 같은 종목들도 집중해보시면 좋겠고 12월 26일에 오징어 게임 2가 공개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도 추가적으로 이쪽 종목들이 안아갈 수 있는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 종목들도 오늘 상승세가 강하게 나옵니다. 루미르 같은 종목이 초소형 SAR 군집 위성 구축 기대감 있다라고 하는데 정부에서도 우주항공 관련해서 그 위성 궤도 소식이 있고요. 특히 스페이스 X 때문에 최근에 우주항공 테마가 집중을 받지 않았습니까? 내년도에 스페이스 X가 발사할 로켓 계획이 엄청나게 몇백 차례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이슈들을 좀 이쪽 테마들이 안아가는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HVM도 지금 우주사업 고객사 확대 기대라고 하는데 이 우주사업이 스페이스 X일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시세 한번 보시죠. 일단 미디어 쪽의 시세는 SBS 2연상 성공했고요.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13% 올라가네요. 앞서서 보여드렸던 OTT 관련주들 상승세 시연하고 있고 콘텐츠리 중앙이 5%, 스튜디오 미르가 4% 안팎의 강세입니다. 우주항공도 보겠습니다. 우주항공 한화시스템이 오랜만에 13% 상승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7%입니다. 사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쪽 테마에서 대장주로 분류되고 있는데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 확인되고요. 이노스페이스, AP위성, 위성 궤도나 다른 대장 종목들까지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서 테마에 따라서 추가적인 움직임 나오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